안녕하십니까. 1월 4일입니다.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배위방송센터장 지한선입니다. 오늘은 음력 12월 13일 임수리를 개날 수요일입니다. 탄생화는 흰 히아신스고요. 탄생석은 크리스 콜라고 1월달 탄생석은 가넷입니다. 가넷. 탄생목은 전나무가 되겠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1982년도 1월 4일 중학교 고등학생 머리 교복이 자율화가 된 날입니다. 옛날에 남학생들은 교복과 까까머리, 여학생들은 교복과 딸랑 자른 단발머리, 그것으로 학생임을 인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1974년 서울에서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고등학교를 선택해 진학을 했고 학교마다 교복이 틀렸습니다. 이때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 교복만 보면 저놈이 어느 학교의 학생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잘못을 해도 명문 교복을 입고 있으면 덜 야단을 맞았던 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종의 차별 대우도 있었습니다. 당사자인 학생들도 교복에 따라 등굣길 걸음걸이의 차이가 났죠. 교복, 교모, 배지로 자존심이 좌우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입히는 제복의 일종이죠. 교복은 학생의 정장이며 도덕교과서의 복장 예절 부분에서 결혼식 등의 행사에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갈 것을 한때 정했습니다. 지금은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지만 1950년, 1960년대에는 대학생들도 배지를 단 감색 교복과 군복을 재활용한 옷을 교복으로 입고 다녔습니다. 대학생이 귀한 때라 1960년대에 들어 교복이 없어지자 상당수 학생들은 아쉬워했으며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복이 없어진 후에도 사복 위에 학교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복은 원래 학생들 간의 빈부 격차를 인한 위화감을 없애고 한 마음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입었던 대부분의 학교는 교복을 학교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교복이 곧 학교의 얼굴이므로 교복을 입고 행동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교복을 살 돈이 없으니까 교복을 대물림해서 후배들께 물려준 때일 때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복의 역사는 여학생은 1886년 이화학당이 다홍색 무명천으로 된 치마 저고리를, 남학생은 1989년 배제학당이 당복을 입음으로써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복은 당시 일본의 학생복과 비슷한 형태였는데 소매끝 바지의 솔기 부분과 모자에 청홍선을 두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교복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04년 한성중학교가 개교하면서부터였는데 검은색 두루마기에 검은색 띠를 두른 옷을 입고 모자를 써서 교포와 한성이란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감정기 말기인 1939년에 일제가 전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남학생들에게 학업과 일상훈련까지 겸할 수 있는 국방색 국민복을 입기 시작했고 광복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최초의 양장 교복은 1907년 숙명여학교에서 원피스 차림의 교복이 등장한 이후 2020년경에 근대 교복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스커트 차림의 여학생 교복과 양복식의 남학생 교복이 등장하게 되죠. 1940년에는 조선 학생들에게도 전투 태세를 갖춘 제복으로 통일시켜 여학생들은 몸빼라는 작업복 바지에 브라우스를, 남학생은 국방색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 후 8.15 광복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상하 검은색 혹은 짙은 감색 중심의 교복을 입게 됐습니다.
1969년 중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학생의 경우 시도별로 획일화, 균일화된 검은색 교복을 입었죠. 고등학교 교복은 학교마다 디자인과 색상이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1983년 교복 자율화 조치가 실시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제5공화국은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1982년 1월 2일 중고등학생의 머리 모양과 교복의 자율화 방안을 선포하게 됩니다. 머리 모양은 새 학기부터, 교복은 다음 학년도 신입생부터 자율화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에 따라 1982년엔 학생들의 머리 모양이 자율화됐고요. 1983년 3월 2일부터 중고교생의 교복 자율화가 시행됐습니다. 교복 자율화 조치는 획일, 몰개성, 일제, 잔재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교복으로부터 중고생을 자유롭게 해 주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교복 자율화 이후 교복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부각이 됩니다. 자유복장에 따른 교회 생활 지도의 어려움과 중고등생의 탈선 행위 및 가계 부담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해 1986년부터 교복 착용 여부를 학교정의 재량에 맡기게 됐습니다. 이후 다시 교복으로 돌아가는 학교가 늘게 됐죠. 1989년은 전체 학교의 약 13%, 91년도는 전체의 절반, 94년도는 전국의 83%에 달하는 학교가 교복 착용을 택했고요. 사실상 교복 자율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새로 등장한 교복들은 전처럼 디자인에 제한을 두지 않아 편하고 멋스러운 디자인의 밝은 색상이 주로 이뤘고요. 교복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종래의 교복은 소속감이나 통제성을 강하게 나타난 반면 최근의 교복은 소속감과 함께 신비성이나 기능성을 더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속사관고등학교 등과 같은 일부 학교에서 한복을 교복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남학생은 윗도리와 바지, 양복 정장을, 여학생들은 윗도리와 스커트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교복도 최선이란 인식이 뿌리내리기 시작했고요. 교복의 디자인도 기능도 진화를 거듭하였습니다. 우선 디자인에서는 타이트하게 몸매를 살리는 디자인과 컬러풀한 것이 특징으로 예전의 교복보다 세련미가 더해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복의 진화는 업체 사이의 경쟁으로 점점 고급화되면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와는 달리 고가의 교복으로 변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그동안 교복이 싫다면서도 수십 번의 설문조사에서 교복 착용을 찬성하는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오래전 무채색 일색이던 교복을 입던 때의 학생과는 요즘 학생들의 교복은 많이 바뀌었지만 교복은 여전히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절의 상징이며 후일 큰 추억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체크 무늬의 교복 디자인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유는 영국 버버리 브랜드에서 상표권 소송을 해서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200여의 학교가 사용하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2021년 한국 유조선이 이란에서 납포된 일입니다. 2021년 1월 4일 한국 국적의 선복 MT 한국 케미호가 흐르무즈 해역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 납포당하여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에 억류된 사건입니다. 한국인 5명, 미얀마 11명, 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인 2명, 이 압류됐고요. 이란 정부의 이유로는 바다에 석유 오염을 시켜서 납포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오늘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소설가이십니다. 황석영 씨입니다. 1943년 1월 4일 날 태어났고요. 1962년 입석 부군으로 사상계의 신인문학상에 입선하여 등단했고 70년에 탑이 조선일보에 당선되며 문단에서 활동합니다. 1989년 북한으로 들어가 귀국하지 못하고 9월경에 베를린 예술원 초청 작가로 독일에서 부인 아들과 함께 정착하여 생활했는데 여권 만료 시한인 92년 2월이 임박해 독일 내에 합법적인 체류에 문제가 생기면서 91년 11월 14일 독일을 떠나 거처를 미국 뉴욕으로 옮겼습니다. 1993년에 귀국해 이후 방북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법원에 의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가 1998년 사면 석방됐습니다. 부인은 한국인으로 두 번째로 인간문화재인 이매방, 이동안, 김숙자 선생 등으로부터 사사한 승무와 살풀이, 태평물을 동무로 선보이는 구춤 대표 공연을 한 바가 있는 안무가 김명수 씨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장길산, 산포 가는 길, 손님, 오래된 정원, 심청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지도자입니다. 박항서 씨입니다. 1959년 1월 4일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에서 태어나 축구 지도자입니다. 선수 시절 포지션은 미드필드였으며 LG 치타스의 선수 생활을 보냈습니다. 은퇴 후 지도자가 되어 2002년 피파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 대표팀의 코치를 맡았고요. 경남FC, 전남 드래곤즈, 상무, 창원시청 감독을 맡았고 2017년부터 베트남 A 대표팀의 감독을 맡고 있으며 2021년 동남아시아 경기 대회 이후 베트남 U23 대표팀의 기술 고문직으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베트남 축구연맹에 따르면 박 감독은 내년 1월 만료되는 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 감독의 임기는 2023년 1월 31일까지로 확정되었죠. 박항서 감독의 그 명성은 베트남에서 말도 형용하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한 축구 감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장입니다. 38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오세훈 씨입니다. 61년 1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났고 변호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제33대, 34대, 38대, 39대 서울특별시장을 합니다.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후 민주사회를 이룬 변호사 모임과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면서 변호사로 방송에 출연했다가 16대 총선에 강남구 을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게 됐습니다. 배우자 송현옥 씨는 1961년 1월 22일 생이고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부 교수입니다. 극단 물결 대표이기도 하죠. 영화배우입니다. 1970년 1월 4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구에서 태어난 유혜진 배우입니다. 옆집 아저씨 같은 친근한 외모의 소유자로 실제로도 그런 이미지를 이용한 소시민적이고 친근하면서 넉살 좋은 캐릭터로 많이 출연했지만 오히려 이 점을 역이용해서 인테리어한 엘리트 역으로 출연하거나 아역 카리스마 넘치는 악역으로 등장해 색다른 면을 보여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워낙 기본 연기력이 탄탄하다 보니 어떤 캐릭터도 잘 소화하는 배우입니다.
1997년 영화 블랙잭으로 통하여 정식 데뷔를 했고 이후 여러 편의 영화에서 단역으로부터 시작해 조연을 거친 그는 2007년 개봉한 영화 이장과 군수를 첫 주연으로 맡았죠. 광복절 특사, 공공의 적, 북경의 남쪽, 타짜, 이끼,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소수의경, 극비수사, 베테랑, 럭키 등의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2010년 영화 이끼로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으로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과 친근한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2022년 11월 23일에 개봉한 영화 올빼미에서 생애 처음으로 왕 역할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를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코미디언입니다. 적은 최고의 코미디언 송은희입니다. 1974년 1월 4일 생이고요. 개그우먼으로 데뷔하기 전에 1992년 MBC 가요 강변가요제 날 그냥 내버려 둬란 곡으로 참가했고 라디오에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다고도 전합니다. 94년 연극배우로 데뷔를 했고 같은 해 KBS 한국방송공사 특제 10기 코미디언으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으로 이영자, 박미선, 김숙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MC 중 한 명이자 방송기획자, 아이돌 기획사 대표까지 맡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입니다. 골키퍼 문직이죠. 1985년 1월 4일 광주 출신 축구 선수로 포지션은 골키퍼입니다. 현재 제1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에 소속되어 있고요. 광주고등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해 서귀포 중학교를 거쳐 서귀포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08년 7월 27일 수원에서 열린 코트디부아르와 UI23 대표팀 친선 경기에 전반 40분 골킥으로 역대 대한민국 공식 국제 경기 사상 최장거리 골 85m를 기록하여 역대 대한민국 공식 국제 경기에서 골을 넣는 최초의 골키퍼가 됐습니다. 대개는 골키퍼가 골킥을 하는데 골문에서 볼을 차서 다음 골대에 그 골이 골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대 최장거리 85m 기록을 세웠다는 얘기죠. 2010년 피파 월드컵에서는 이윤재를 벤치로 밀어내고 그를 대신해 주전으로 출장했고요. 2012년 6월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의 2012년 하계올림픽 최종 명단에 와일드카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8강 영국전의 전반전에서 에란 램지에게 페널티킥을 2연속 상대했고요. 그날 후반전에서 리터즈와 충돌해서 부상을 당해 이범용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로 인해 4강 브라질전에는 결장을 했고요. 그러나 동메달 결정적인 일본전에 출전해 동메달 획득과 동시에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 쌓으시고 여러분들의 역사 하나 만드시고 건강하게 지나시다가 내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그동안 편안히 쉬십시오.